퇴직급여 충당금 요쪽만 한번 배워볼게요. 근데 제가 요거는 항상 기억하게 고정적인 정답이 있다. 고정적인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정적인 정답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무조건 맞춥니다. 정말로. 아시겠죠? 됐어요? 진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항상 여기다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맞는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고정적인 정답이 있지만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됐어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아시죠? 이 얘기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뭐였어요? 의미가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외부 퇴직금 운용해주는 회사에게 맡기자. 요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였습니다. 그냥. 맞죠? 어차피 직원들한테 지급할 퇴직금을 회사가 갖고 있으면 회사는 돈이 급하면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어차피 줄 돈이기 때문에 요거를 회사가 갖고 있지 말고 외부에 맡겨라 라고 하는 게 연금제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의미를 모른다라고 해서 어차피 이 시험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고정적인 정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답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정답이라고 했는데도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챕터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근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충 어떤 내용은 아셔야겠죠? 여러분들 항상 결산 때 뭐예요? 퇴직금을 추계합니다. 추계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직원들이 퇴직한다는 걸 가정하고 얼마나 퇴직금을 모아야 될까라고 하는 게 추계예요. 추계, 추정 계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추정 계산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직원들이 왜 퇴직해요? 하지만 직원들이 전부 퇴직한다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얼마 정도의 퇴직금이 준비가 돼야 될까라고 하는 걸 추계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 항상 결산 때, 결산 시 예상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지금처럼 추계하는 거. 뭐요? 퇴직금이요. 여기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고요. 또 예상하는 게 뭐였어요? 대손충당금이잖아요. 됐어요? 요것들은 결국에 어떤 성격이에요? 나중을 대비해서 뭔가 충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충당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세법에서 그냥 충당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가 똑같으니까. 항상 예상하는 게 이 두 개라고 했죠. 예상하는 계정 과목들은 항상 예상할 때 비용으로 인정돼요. 왜요? 어차피 나중에 충당할 것들이니까. 충당한다는 것 자체가 얘를 충당하든 회사 입장에서는 둘 다 손해보는 겁니다. 왜요? 얘를 충당해도 실제로 퇴직금이라는 돈을 줄 거니까 손해볼 거죠. 얘는요. 채권 받을 돈에 대해서 못 받게 되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충당하는 것들은 나중에 결국에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예상할 때부터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요 얘기 알고 있으니까 요 얘기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때 추정 계산, 추계액이 얼마냐면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추계액은 그냥 1,000원이라고 하죠. 금액 굳이 클 필요 없으니까 1,000원. 2,000 추계액 1,000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분기 어떻게 돼요? 차변에 회사는 차변에 퇴직급여 1,000원 비용으로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충당 부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1,000원. 맞아요. 근데 세법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 퇴직급여를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이 좀 달라요. 왜 입장이 다르냐? 퇴직급여 충당부채 예상할 때 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차피 나중에 줄 돈이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꼭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예상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국가 입장에 좀 다른 게 뭐냐면 그걸 어차피 뭐하러 예상하냐. 나중에 준 다음에 나중에 줄 때 비용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굳이 예상할 때 왜 인정할까? 이런 회사 규칙들을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국가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서 제 생각에는 국가 입장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하러 예상할 때 비용을 인정해줘요? 진짜 퇴직금은 줄 때 인정해주면 되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세법은 추정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딱 봐도.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세무조정은 뭐가 돼요? 손금 불산입이 되겠죠? 왜요? 회사는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잡았지만 세법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손금 불산입이라는 가산 조정이 나올 겁니다. 얼마요? 1,000원이요. 맞아요? 이 1,000원을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세법은 한도가 얼마인데요? 0원이라고요. 됐어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추계액이 1,000원이라고 해서 충당금을 1,000원 잡았죠. 그거 자체가 회사는 추계액이 100%를 다 잡자예요. 회사 규칙은. 근데 세법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굳이 추계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추계액이 세법 입장에선 빵 푸는 겁니다. 잡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빵 푸라고요. 하지 말라. 그래서 한도가 0원인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소득처분 뭐가 될까요? 유보가 되는 거예요. 유보. 뭐야 왜 그래? 피곤한가? 유보. 왜 유보 발생해요? 유보라고 처분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시기 차이도 말씀드렸죠. 시기 차이 맞잖아요. 현재는 손금불산입 되지만 나중에 실제로 퇴직금을 줄 때만큼은 비용은 인정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될 거니까 시기 차이가 맞죠? 그래서 유보일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회사랑 세법의 분계를 보고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보라고 했잖아요. 회사는 충당금이라는 부채를 잡았지만 세법은 안 잡았기 때문에 부채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유보라고요. 되셨나요? 이게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발표를 할까요? 중요하니까. 제가 아까 요 실기 문제랑 요 실기 문제는 고정적인 정답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 고정적인 정답이 여러분들 시험은 항상 얘가 나올 거예요. 얘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를 기억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실기 하나 배울 때마다 말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그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얘기를 많이 해도 실기 문제 풀어보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얘기에 비해서는 쉽잖아요. 입력하는 것. 그렇죠? 이거는 얘기 자체를 기억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정답은 얘가 나와요. 회사는 충당부채를 1,000원 잡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회사는 충당부채를 1,000원 잡았다. 하지만 세법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한도 초과가 나올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2021년도 볼게요. 5월 5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뭐냐면 실제 직원이 퇴직해서 퇴직금을 50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됐죠? 회사 입장이 나요. 회사 입장은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50원 없애겠죠? 회사는 충당부채를 잡아놨으니까 충당부채를 없앨 겁니다. 대변에 현금 50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죠? 세법은요. 요때 퇴직급이라고요. 왜요? 예상 안 했잖아요. 예상하지 말고 실제로 줄 때 비용 잡자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대변에 현금 50원 나오겠죠. 세무조정. 뭐예요 이때? 이때 손금 살인이 나와야죠. 이렇게 손금 불산입된 금액을 실제로 퇴직할 때 추인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손금 살인 뭐예요? 전기,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하지만 이런 과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얼마요? 50원만큼 이번에 뭐 유보 감소가 되겠죠. 이 유보 발생된 금액이 추인될 거니까. 추인에 따라 의미가 뭐예요? 이제 50원은 손금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요.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이제.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30일 또 회사는 뭐예요? 또 추기한다고요. 이번엔 1,500원 한다라고 칠게요. 됐어요? 회사는 여러분들 차변에 퇴직금이 얼마 잡아요? 550원. 왜요? 1,000원 있었다가 50원 써먹었으니까 950원만 있는데 1,500원 만들 거니까 550원을 추가로 계산하면 되겠죠? 맞아요? 차변에 퇴직금이 550원, 대변에 퇴직금이요 충당금 550원. 세법은요? 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마세요. 왜요? 이게 빵프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빵프로. 됐어요? 세무조정 또 뭐 나와요? 손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예요? 550원만큼 또 뭐예요? 또 유보 발생. 그리고 실제로 또 퇴직금을 주면 또 유보 감소. 다 이런 취지라고요, 다. 근데 저희 시험 때 얘가 나오진 않는다고요. 퇴직금을 추계한 얘기만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요게 정답이라고, 고정적인 정답. 회사는 충당부채를 요렇게 예상을 했다. 하지만 세법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한도가 빵원이기 때문에 항상 손금불산이 유보 발생으로 처분된다. 요게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들 시험 때. 이해가 되셨을까요? 됐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죠.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세법에서는 한도액을 얼마 인정할까?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도액을 얼마 인정할까? 근데 여러분들 저희 시험 때 한도액 얼마라고 항상? 빵원이요. 빵원. 맞아요. 급여액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추계액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급여액 기준은 우리 회사가 직원들한테 준 총급여액이죠. 직원들한테 준 연봉들. 그 총급여액의 5%입니다. 이건 무조건 뭐가 나올까요? 양수가 나오겠죠? 연봉이 음수는, 연봉을 줬는데 연봉이 음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급여액 기준이 양수가 나오는데 이 두 개 중에 한도액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한도액은 제가 빵원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한도액은 뭐예요? 1번, 2번 중에서 1번 또는 2번 중에서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된다. 그래서 큰 금액이 한도가 될 수는 없겠죠. 큰 금액이 한도가 되면 얘가 양수면 얘가 한도가 빵원이 안 나올 텐데. 직원들한테 연봉 준 거 한 몇 억은 될 거 아니에요. 몇 억이 5%면 양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도액은 항상 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얘가 빵원이 나와야겠죠. 작은 금액이 한도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추계액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추계액은 몇 프로라고요? 빵 프로요. 더하기 퇴직금 전환금. 퇴직금 전환금이라는 얘기는 모르셔도 됩니다. 퇴직금 전환금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의미만 얘기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몇 프로예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여러분들 월급의 9%입니다. 9%. 9%예요. 옛날부터 9%였을까요? 아니죠. 원래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3%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국민연금 보험료가 퍼센테이지가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버리면 직원들 입장에서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엄청 받겠죠. 월급도 적어 죽겠는데 몇 프로를 더 뗀다라고 하면 얼마나 열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회사들한테 야, 모든 회사들 이번에 직원들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 거 알지? 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 거 회사 너네가 대신 내.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회사 열받죠. 야, 씨, 내가 절반 내주는데 그 오른 거를 내가 또 내려가면 회사는 돈을 얼마나 쓰는 거냐.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맞네. 회사 너네가 그 오른 만큼 내주면 너네가 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러면 그 오른 만큼 우선 너네가 내주고 나중에 직원들 퇴직금 줄 때 까. 이렇게 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몰라도 돼요. 근데 의미는 아마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금보험료 오른 만큼 회사가 내주는데 회사가 내주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연금보험료 내준 만큼 직원들한테 나중에 퇴직금을 줄 때 그만큼 까고 준다고요. 그걸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어요? 됐죠? 됐죠? 그다음 마이너스 설정 전 세무상 퇴충 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페이지에 뭐 238페이지에 설정 전 세무상 퇴충 잔액이라고 있을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계산식. 이거 왜 외워요? 근데 요거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T 계정입니다. T자 계정 맞아요? 무슨 T자 계정이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부채 T 계정이라고 할게요. 부채의 증가는 어느 변인가요? 대변이죠. 항상 여기가 기초고요. 항상 대각선이 기말이에요. 항상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자산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기초, 대각선이 기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 자리고요. 아이고, 충당금 자리고요. 여기는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자리고요. 여기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가 대변이 증가 자리잖아요. 여기가 증가해야 되는 자리라고요. 그럼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금이 증가하려면 설정한 금액이 있죠. 이게 회사 계산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는 건 뭐예요? 지급액자리겠죠. 아까 퇴직금을 지급하면 충당부채 차변으로 없앴잖아요. 요 얘기.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려드리는 이유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외울 수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설정 전 세무상 퇴충 잔액은 지금 제가 뭐 어디다 화살표 그렸어요?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에다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설정과 퇴충 잔액은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에다가 위에 있는 것들 있지. 여기 막 무슨 금액이 또 있다고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금액들. 기초에서 위에서 산출되는 금액들을 싹 다 빼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초에다가 위에 T 계정 위 항목 다 빼세요. 요거라고요. 요거. 이게 가장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거고요. 보여드릴 필요도 솔직히 없어요. 왜요? 프로그램에 그냥 하나씩 쓰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요. 그거 써 있는데 뭐하러 외워요? 근데 그냥 나와 있으니까 T계정 위 항목에서 뭐 여기 있을 겁니다. 뭐 한도초가 얼마 있고요. 뭐 퇴직금 지급액 얼마 있고요. 여기 있는 금액도 그냥 싹 다 빼면 설정도 세무사 퇴충 잔액이 그냥 튀어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이거 뭐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 기억해도 되고 기억 안 해도 전혀 상관없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를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자, 어디다가 살펴 그랬어요? 1900. 1900 지금 한 거 맞아요? 그렇죠? 어떤 게 중요하냐? 1년 미만의 1년 미만 임직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시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1년 미만 근속자한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 미만 지급자한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지 월급은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 일하는 사람도 월급은 주잖아요. 그 월급 준 것도 모두 다 이 총금액에 포함해서 한도로 계산하자고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리고 요게 첫 번째고,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보면 저런 말이었구나. 1년 미만 근속자한테는 퇴직금을 안 주는데 이 한도 계산할 때 총급여액 곱하기 5%이 총급여액은 한 달 일한 직원한테 월급 준 것도 다 더해서 계산하는구나.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 손금 불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왜요? 손금 불산입됐다는 것 자체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안 하는 금액이에요? 인정 안 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비용인데 한도 계산할 때, 세법상 한도 계산할 때 여기에 포함하면 안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세법에서 그 돈 비용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송금불산입인데 송금불산입액까지 한도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하면 딱 봐도 이상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대상자와 퇴직자는 제외한다. 이건 또 왜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다. 확정기여형이랑 전혀 관련 없다고요. 왜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줄 거를 외부에 맡겼나요? 아니에요. 직원한테 그냥 쏴준다고요. 통장에다가. 그러면 굳이 이런 예상도 왜 해요? 뭐예요? 뭐하러 해요? 여기 1년마다 쏴줄 건데. 당연히 확정기여형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한두 개 산할 때는 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됐죠? 그냥 요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이 총급여액도 원래 규정이 있는데 총급여액 그냥 요거만 써놓을게요. 맥스 규정. 맥스 규정도 외우지 마세요. 프로그램에 퇴직급여 추계액 쓰는 란이 있을 겁니다. 쓰는 란이 두 칸이 있을 거예요. 두 칸이 일시퇴직금 추계액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추계액이 있을 겁니다. 일시퇴직금 추계액은 회사가 예상한 추계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한 추계액은 세법에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추계액.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추계액이 나올 건데 그냥 프로그램에 떡하니 써있어요. 요거는 여기다 써라. 요거는 여기다 쓰라. 그 두 개에다가 추계액을 쓰면 알아서 큰 금액이 산출이 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잘못 썼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어차피 빵 프로 곱하면 빵원인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고정적인 정답이 있다라고 했지만 좀 내용을 좀 길게 설명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기본 틀을 알려드린 거지 어차피 정답은 얘라고요. 얘 항상 한도 초과됐다. 회사가 올해 퇴직금을 예상한 금액이 있다. 예상하는지 말라고 했는데 예상을 했대요. 그럼 바로 한도 초과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요런 얘기구나 라고 알 텐데 이 퇴직급여 문제는 저랑 안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프로그램을 쓸 때는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프로그램 쓸 때 뭐 접대비라고 쓸게요. 접대비. 요거 한번 해봤죠, 여러분들. 했었죠? 이거 접대비라고 했을 때 조정 등록을 누르면 여기에 막 항목들이 뜨잖아요. 여기에 쓰라고 막 여기 막 뜨죠. 그렇죠? 근데 이 퇴직급여 쪽이랑 퇴직연금 쪽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안 뜨는 게 있어요. 여기에 안 떠요. 여기 안 뜨면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렵겠죠. 안 뜨는데.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세무 조정이라고 불러요. 프로그램에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무 조정을 저한테 요런 거구나라고 배우셔야지 풀 수 있는 내용이 요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보이지 않는 세무조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무조정.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살짝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무조정 여기 종류가 많지는 않고요. 그냥 하나 정도만 저한테 보이지 않는 세무조정 배우시면 충분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문제를 살짝만 한번 풀어볼까요? 살짝만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잠깐만 살짝만 보죠. 어떤 문제냐면 그냥 풀지는 않을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쪽 보시면 여기 과목별 세무조정 쪽에 맨 상단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퇴직급여라는 것 자체가 개정 과목이니까요. 됐어요? 여기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그냥 제가 프로그램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제가 쓴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적혀 있네요. 그냥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보셨을 때 여기서 제가 항상 이렇게 노란 색깔 1번, 노란 색깔 2번, 노란 색깔 3번 요 순서대로 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봤을 때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 겁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정답이 고정적이지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칸이 진짜 막 공황장애 올 듯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칸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칸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저한테 이 프로그램 잘 쓰는 법만 배우시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한도 계산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된다고 했죠. 급여액 기준 총급여액 곱하기 5% 여기에 총급여액이라고 써있죠. 곱하기 5%에서 한도가 요만큼이 뜬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추계액 기준. 추계액 제가 여기 두 개 다 쓰면 알아서 이렇게 써진다고요. 맥스 규정이. 맥스. 맞아요? 그렇죠? 요금액 곱하기 몇 첩이 몇 프로라고요? 빵 프로. 그럼 얘는 필요 없는 자라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전환금을 더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설정 전 세무상 퇴충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기초에서 다 뺀다고요. 알아서 보세요. 4,800만 원 있죠? 써 있잖아요. 4번에서 5, 6, 7, 8 다 빼라고 친절하게 써 있잖아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7, 8 보니까 300과 3,500이 있으니까 얼마예요? 3,800. 4,800에서 3,800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맞아요. 그러면 요거 빵원이요. 요거 좀 요거 그런 색깔. 이거. 요거 빵원이었죠? 요거 빵원. 그렇죠? 퇴직금 전환금 없죠? 요거도 빵원. 근데 여기 얼마라고요? 4,800에서 3,800 뺀 1,000만 원. 1,000만 원. 됐어요? 그리고 음수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000만 원의 한도가 있나요? 없죠.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빵원이라는 얘기 한도가.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계상한 3,800만 원이 모두 다 한도 초과나는 요런 서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요거를 쓰세요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걸 설정한 내용이 항상 한도 초과난다. 요 금액이 한도 초과니까 손금 불산이 뭐예요? 소처분은 유보 발생으로 처분된다. 요런 정답이라고요.
네, 84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문제만 어느 정도 풀 줄 아시면 이 세무 1급과 관련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내용 쪽은 좀 그나마 할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할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끝나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라는 것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라는 내용도 배울 거기 때문에 조금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죠. 우선 여러분들 프로그램 84회 세무일급 키신 분들은 회사 변경하시죠. 세무일급 법인세법 풀 때는 회사 변경을 두 번째 회사인 김해물산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법인주정 탭 들어가셔서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라고 있나요?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가시고 여러분들 항상 이 법인세법과 관련된 서식은 요거 노란 색깔 1번, 노란 색깔 2번, 노란 색깔 3번 요런 순서대로 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노란 색깔 1번 얘부터 뭔가 개정 과목이 써 있고 총 급여액이라는 게 써 있고요. 오른쪽 보니까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요런 총급여액을 쓰고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 지급 대상인 사람들을 왜 쓴다라고 했어요? 저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한도를 계산할 때 이 총급여액에다가 5%를 구해서 한도를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액 곱하기 5%가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계산하는 식이다.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말라고요. 시험에서 언급조차 안 합니다. 아시겠죠? 괜히 머리 아파지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우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한도 구하는 식이 뭐 곱하기 5%라고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직원들의 총급여액 곱하기 5%라고 했죠. 맞아요. 만약에 이론 문제에서 진짜 안 나오겠지만 이론 문제에서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뭐 한도를 계산하는 식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시면 여기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한도액이라고 되어 있고 1번 곱하기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은 이제 2번이 얘잖아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외우지 않는 것들은 그냥 굳이 외우지 말고 차라리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확인할 줄만 아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개정 과목을 뭘 불러올 것 같아요? 제가 문제 낼게요. 1번 접대비, 2번 기부금, 3번 세금과 공과금, 4번 퇴직급여. 급여. 뭐 불러올까요? 당연히 급여 불러와야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급여잖아요. 급여. 맞나요? 그렇죠? 급여를 불러와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쪽에 문제가 좀 길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문제가 길지만 급여라는 내용들이 다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급여 내역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확인하셨나요? 급여 내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급여 내역 쓰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급여 내역은 여러분들 요거 급여 판관비, 상여금 판관비, 인건비 요거 다 뭐예요? 개정 과목이잖아요. 그죠? 이 개정 과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똑같이 손익계산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들이. 그러니까 여기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요 금액들이 여기 알아서 쏙 뜰 거라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누르시고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급여 항목들의 계정 과목과 요 금액들이 알아서 뜰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책에다가 적으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서식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총 직원들에 대한 급여액을 불러온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적고 안 기억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볼 때 요거를 꼭 다 쓰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런 불상사는 없게 여러분들이 요것들은 불러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봤을 때 이제 여기 저희가 분계라는 걸 할 때는 계정 과목이랑 뭘 써요? 금액을 쓰죠? 근데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인원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임금제 몇 명이래요? 11명이요. 11명. 그렇죠? 급여판 몇 명이래요? 4명. 맞아요? 사여금 판관비는요? 4명이래요.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자의 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1년 미만의 근속자에 대한 급여액도 총급여액 산출 시 같이 계산한다. 요게 세법 규정이에요. 세법 규정. 됐나요? 1년 미만의 근속자에 대한 급여도 퇴직급여 지급 시, 총급액 산출 시 같이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법 규정이라고요. 근데 보셨을 때 여러분들 세법 규정이 아무리 이렇게 한들 그러나 회사 퇴직금 지급 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제외 가능.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에 어떤 의미예요? 그냥 쉽게 풀면. 세법은 1년 미만 근속자도 같이 계산해라 라는 게 세법 규정이지만 만약에 회사 규정이 다르면 회사 규정은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라고요. 그냥. 됐나요? 세법 규정이 아무리 있지언정 회사 규정이 있을 때는 회사 규정을 따른다. 외울 필요 있어요? 없다고요. 왜요? 이런 기타 사항에 회사 규정이 항상 나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래요? 1년 미만 근속자한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지급하지 않는 대상자와 금액들이라고요. 되나요? 왜요? 회사 규정을 따를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그냥 여기 총급여에 포함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근데 항상 우리 시험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항상 기타 사항에 회사 규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써보죠. 급여 판관비 4명 중에 1명이 있죠. 그럼 여기다가 또 쓰면 돼요. 4명 중에 1명. 여기다가 1명.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이니까 여기다가 1명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임금제도 있죠. 500번대. 임금제 11명 중에 몇 명 지급 안 할 거래요? 2명. 여기다가 2명 1,600. 이렇게 하시면 요 5,500만 원 총 금액 중에서 1,600만 원을 쓰셨죠? 요 금액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처리가 돼서 뺀 금액이 여기서 산출이 되는 겁니다. 알아서요. 되셨나요? 이렇게 입력했죠?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저희 불러오기 누르고 인원 쓰고 이거 그냥 똑같이 쓴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때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문장. 예, 얘를 제가 좀 진하게 써드릴게요. 위의 상여금 중에서 위의 상여금이라는 건 이 상여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위의 상여금 중에서 정관상이라는 거 그냥 회사 규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규정상이라는 단어도 몰라도 상관이 없겠죠. 왜요?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했답니다. 그러면 원래 줘야 되는 돈인 거예요? 원래 주면 안 되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급여 지급 기준은 초과한 금액이니까 원래 임원 사여금 300만 원은 주면 안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불러왔을 때 상여금이라는 게 얼마 불러와졌어요? 1,300만 원이 불러와졌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회사는 분명히 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300만 원까지 상여금이라는 비용으로 잡았을 거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프로그램 불러왔을 때 상여금이 여러분들 이렇게 1,300 불러와줬잖아요. 여기 1,300만 원 중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요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3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법에서 입장해서 인정하는 총 금액, 직원들한테 1년 동안 준 총 금액을 계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총 금액 7억 1,700만 원이 이렇게 밑으로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방금 사여금 1,3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임원 사여금 한도 초과액이라고요? 300만 원요. 맞아요.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다라고 아까 저희가 읽어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은 여러분들 세법에서 구하는 이 총금액에 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세법에서 이 300만 원을 인정하지 않을 건데 퇴직금 한도 계산할 때 300만 원을 포함한다?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되셨나요? 우리 시험 때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여금 중에는 임원한테 지급하면 안 되는 사여금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고 항상 언급할 거예요. 저희 시험 때.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정명세서는 여러분들 정답이 뭐라 그랬어요? 얘라고요. 15번. 얘가 그냥 정답이라고요. 정답. 왜요? 회사가 충당부채 설정한 만큼 무조건 한도 초과액 뜰 거다라는 게 저희 지금까지 시험 문제의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조건적인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씩 사여금에 대해서 임원 사여금 초과액이 있습니다라고 시비를 건다고요. 세법에서 이 사여금 한도 초과액이라는 것 자체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금액인데 그 300만 원을 한도 계산할 때 요거 총금액에 껴주는 게 이상하겠죠. 되셨나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 1,000만 원, 1,300만 원을 얼마로 바꿔줘야 될까요? 요거를 1,000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 빼고요? 한도 초과한 300만 원 빼고요. 그래서 세법상 인정하는 직원들한테 준 총 금액은 아까 7억 1,700이 아니라 7억 1,400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서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항상 문제 논리가 비슷해요. 항상 비슷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꿨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방금 저희가 아까 사여금 4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몇 명이라고 적었어요? 4명이라고 적었죠. 근데 여러분들 방금 1,0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뺐어요? 300을 뺐죠. 그래서 1,300에서 300, 1,000만 원을 바꿨죠. 요거도 그냥 인원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지급하면 안 되는 임원한테 준 3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틀리겠지만 인원도 그냥 삭제해 주는 겁니다. 애매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시험 볼 때, 저 죄송한데 임원, 이거 뭐야, 인원을 안 썼는데 어떻게 해요? 인원 썼는데 어떻게 잘못 썼는데 상관없다고요. 그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틀렸다고 안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는 정확하게 쓰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총 금액에 대해서 산출하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펜 잡았죠? 다 펜 잡으시고요. 이거 모르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려요. 펜 잡으시고 제가 여러분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정답, 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의 일반적인 정답은 몇 번이라고 했어요, 제가? 15번.
이거를 공책에 안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무조건 정답인데 이거를 안 쓰고 시험장에 갖다 이상한 거예요. 정답인데 알고 들어가야죠. 여러분들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가 실제로 시험에 나왔다. 근데 정답이 얘인 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쉬워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꼭 정답이라고 써주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방금 금액을 수정한 건 뭐 있었어요? 방금 금액을 수정한 거. 상여금 제가 수정한 거 기억나시죠? 얼마에서요? 1,300에서 얼마로 수정했어요? 1,000만 원이요. 왜요? 이 중에서 300만 원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거 세무조정 해야 하네요. 세무조정.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왜요? 저희가 불러오기를 누르고 상여금을 불러왔잖아요. 그죠? 상여금 불러오기를 눌렀다는 것 자체가 요 금액들은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잡았던 금액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불러오기가 됐겠죠. 상여금은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800번 텐데. 회사는 상여금이라는 비용을 얼마 잡았다고요? 1,300이요. 근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상여금은 얼마인 거예요? 1,000만 원만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손금 뭐가 나와야 돼요? 불산임이 나와야겠죠. 얼마요? 300만 원만큼요. 맞나요? 그럼 요거 줘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주면 안 되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세법상 주면 안 되는 돈이라는 얘기죠. 원래 쓰면 안 될 돈을 썼다라고 했던 소득처분이 뭐가 있었어요? 사회 유출 중에 뭐겠어요? 귀속자가 임원이니까 상여 이렇게 처분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저희가 이거 금액 바꿨죠. 금액을 바꾸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거 조정 바로 하세요. 조정 바로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조정 등록을 누르면 여러분들 지금 300만 원 저희가 여러분들 1,300인 걸 1,000만 원으로 바꿨죠.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정 등록 탭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여러분들 뭐가 떴어요? 여기 밑에 뭔가 위에다 쓰세요라고 하는 금액이 떴었잖아요. 근데 지금 떠요, 안 떠요? 안 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적어 놓으세요. 보이지 않는 세무 조정이라고 불러요. 프로그램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됐어요? 보이지 않는 세무 조정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정말 많이 틀립니다. 안 보이니까. 왜요? 원래 일반적으로 세무일급 설명할 때 그냥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무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들으시라고요. 되셨나요? 그럼 보세요. 제가 요거 금액을 바꾼 다음에 왜 조정을 바로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까지 다 금액을 입력하고 조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까먹어요. 됐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고정적인 정답 몇 번이라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몇 번이요? 15번. 회사 계상액이 모두 다 한조 초과된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자체에서 한도 초과에 뭐 100만 원 이렇게 뜨는 것들은 프로그램에 뜨는 거기 때문에 조정 등록에 뜨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방금 요거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를 바꾼 것 뿐이에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해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무조정이라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이거 첫 번째 뭐 하라고? 첫 번째는 불러오기. 됐어요? 불러오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인원들 쓰고 금액 수정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방금 했던 이런 임원사금 한도 초과액이 있을 때 바로 조정하기. 되셨나요? 됐어요? 이런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공책에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조정도 바로 할게요. 직접량 항상 누르시고 여기다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300만 원만큼 상여. 손금 불산이 맞죠? 요렇게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만 해도 아마 2, 3점 줄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됐죠? 그 다음에 끄시고. 그럼 저희가 1번에 대한 금액을 다 적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얘 2번. 뭘 적으래요? 퇴직금 추계액을 적으래요. 추계액. 그렇죠? 그럼 보면 추계액 어디 나와 있어요? 방금 저희가 이거는 적었죠. 이거는 적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되나요? 추계액 보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기타 사항에 퇴직금 추계액 2억 8천과 보험 수리적 추계액 3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항상 그냥 순서대로 적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2억 8천, 밑에다가 3억. 퇴직금은 이렇게 맥스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3억. 맥스 규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항상 세법은 빵프라고 했어요. 빵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의 충당부채 하지마! 라고 하는 게 세법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빵프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빵프로. 됐나요? 됐죠? 그러면 지금 요거 읽었고요. 요거 읽었고요. 이제 저희가 서식 적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뭔가 얘밖에 없겠죠. 1번. 항상 제가 저희 시험 때는 적은 것들은 이제 안 보셔도 돼요. 대부분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제가 프로그램 서식에 적은 것들은 이렇게 X 표시하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해보죠. 여기 밑에 충당금 기초잔액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어요. 기초잔액 얼마래요? 2,500이래요. 2,500. 확인했어요? 확인했죠? 여기에다가 2,500 적으시면 되고 2,500.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자에 대한 충당금 언급 있어요? 없잖아요. 확정 기여형 자체에 얘기가 없습니다. 얘는 없고요. 기중 충당금 환입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충당금 환입액이 왜 있겠어요? 없죠. 됐나요? 기초 충당금 부인유기액 얼마 있어요? 기초 충당금 부인 여기 있네요.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여러분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언제 들어봤어요? 저한테. 옛날에 유보라는 소득처분 배울 때 들어봤잖아요. 유보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 차이를 설명할 때 처리하는 소득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으로 인정될 때까지 우리 회사가 그 금액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유보라는 것들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는 서식에서 보관하고 있다.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대한 실기 문제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풀어보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봤을 때 결국에 을표에 얼마 했다는 얘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만 원이 있다. 제가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처분이 뭐라 그랬어요? 유보라고 했잖아요. 유보. 왜요? 회사가 퇴직급여를 추정해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세법에서는 그 추계를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현재는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보로 처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근데 어차피 이걸 아무리 몰라도 뭐 한도 초과액이 50만 원 있으니까 전기라고 돼 있잖아요. 전기라는 게 기초잖아요. 그러면 기초 충당금 부인은 여기가 50만 원이라는 얘기죠. 50만 원. 여기는 2,500이었고. 됐나요? 기중 퇴직금 지급액 얼마 있대요? 2,300 있대요. 그냥 쭉 적으시는 겁니다. 마우스 건들지 말고. 퇴직금 전환금이라는 얘기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안 봤던 요런 게 시비 걸고 있네요. 그죠?
맞아요. 보니까 단기 지급 내역이라고 돼 있고요. 옛날에 여러분들 저랑 공부하셨을 때 현실적 퇴직, 비현실적 퇴직이라고 저한테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한테 배우셨을 때 현실적 퇴직, 비현실적 퇴직을 배우신 적이 있어요. 여기 있나? 그래서 이때 현실적 퇴직, 비현실적 퇴직 배웠지만 제가 그때도 비현실적 퇴직을 이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지금 요걸 보셨을 때, 지금 문제 보셨을 때 1년 이상 근속한 사람한테 퇴직금을 300만 원 줬고요. 2,300 중에서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2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저번에 이 현실적 퇴직, 비현실적 퇴직 중에 요걸 외우라고 했었죠. 비현실적 퇴직.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 퇴직금을 줬을 때는 비현실적 퇴직이라고 했지만 현실적 퇴직 안에서 그냥 직원이 임원이 됐을 때는 퇴직금을 지급한 건 현실적 퇴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비현실적 퇴직 쪽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뭐 있어요? 임원이 연임된 경우, 대주주의 변동으로 퇴직금을 선계산하는 경우,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요 세 가지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비현실적 퇴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요 두 개를 읽어봤을 때 방금 읽었던 비현실적 퇴직에 속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도 현실적 퇴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원이 연임된 경우만 안 된다라고 했지.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얘는 그냥 쓸데없는 자료라고요. 그냥 출제위원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혼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퇴직금 전환금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오른쪽 딱 가시면 회사 계산이 나온다고요.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설정했대요? 2,600이요. 항상 이렇게 회사가 설정한 금액은 한도 초과액이 뜰 거라고요. 되나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T계정 한번 그려보죠. 충당 부채잖아요. 부채. 부채는 항상 기초가 대변이에요. 왜요? 부채 증가가 대변이니까요. 만약에 자산 T 계정이다.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자산은 차변이 기초인 거예요. 자산은 차변이 기초, 부채는 대변이 기초. 됐어요? 충당부채니까 이쪽 대변의 기초 여기가 2,500. 요거 중에서 부인했던 금액 50만 원이 있었다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해준 거고 맞아요. 여러분들 항상 기초의 대각선은 뭐예요? 기말이라고요. 기말. 기말은 뭐예요? 2,600이래. 2,600. 그렇죠? 2,600. 퇴직금의 충당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했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2,300 지급액. 지급액 또는 충당부채 감소액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부채가 차변으로 갔다는 거 자체가 감소했다는 거니까. 맞아요. 충당부채가 대변 자리면 뭐예요? 뭔가 충당부채가 더 증가했다는 자리잖아요. 부채 증가가 대변이니까. 여기가 뭐예요? 회사 설정액이 되겠죠. 회사 설정액. 됐어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지금 2,000 설정액이 2,000 요건가요? 2,600? 파란 색깔 때문에 안 보이네. 2,000 보시죠 그냥 2,600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그려드리면 기초가 2,500, 기말이 2,800, 그리고 기말이 2,800, 그리고 단기 지급액 2,300, 회사 설정액 2,600. 하지만 세법은 요 추계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항상 손금 불산입이라는 한도 초과 유보 처분이 될 거라고요. 되셨나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프로그램에 회사 계상액을 쓰면 한도 초과가 알아서 뜰 겁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 여기 한도 초과 자리 알아서 떴죠. 그랬다는 것 자체가 조정 등록을 누르면 요렇게 한도 초과 금액이 요렇게 이쁘게 뜰 거란 뜻이에요. 됐나요? 조회 한번 해볼까요? 직접 입력 안 누르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뜨죠? 유보처분함 뜨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2,600 조회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이 상여금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잡는 보이지 않는 세무조정을 조심하자. 요 정도를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 내용은 50분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퇴직 연